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뮤직 비즈니스 쪽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음악도 실컷 즐기고 뭐 그딴 상상들을 한 번씩 하잖아.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아주 심하게 했었는데 잠시 잠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는 뮤지션을 하고 싶다, 뭐 정확하게는 락밴드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어느 날 난 음악에 재능이 1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건 시원하게 포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은 음악이랑 전혀 관계없는 과를 갔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아쉬움이 남는 거라. 그래서 음악 동아리를 들어갔단 말이야.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음악 동아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오디션을 보고 뽑는 우리 학교 밴드였단 말이지. 그런데 나 따위가 어떻게 거길 들어갔느냐. 동아리 대장이 우리과 선배였기 때문에 그냥 뒷문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야. 암튼 그런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흑인 음악, 그것도 랩을 접하게 되는데 이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 당시 이제 국힙이 본격적으로 막 기지개를 켜던 시절이었고 여기저기서 랩 좀 한다고 깝치는 애들이 우후죽순처럼 우후 하면서 나오고 있었거든. 그런데 얘네들 랩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 정도는 뭐 나도 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랩 네임도 만들어보고 가사도 막 찌끄려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뷰딱 같은 삽질을 했었거든.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2000년의 어느 날 CBMS라는 그룹의 노래를 듣고 그 삽질을 멈추게 됐던 거지. 이건 만만하지가 않더라고. 이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랩 좀 찌끄린다는 소리를 듣겠구나. 이 정도 가사는 써줘야 간지 좀 나겠구나. 아, 역시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CBMS가 내 흑역사 하나를 막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CB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네. 힙합이 간지나던 시절. 요즘 힙합은 솔직히 좀 별로 안 멋진 것 같아. 암튼 그 시절 최고로 간지났던 그 녀석들. 하지만 마지막은 졸라 노간지였던 그룹 CBMS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한강의 발원지를 검룡소라고 하잖아. 여기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한강이 되는데 국힘이 아니라 국힙의 검룡소가 어디냐. 난 하이텔 동호회 블랙스 검은 소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 검은 소리의 모태는 1995년 하이텔에 개설된 흑인 음악 소모임 소울트레인이었어.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1997년 힙합 동호회 블랙스가 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은 소리 첫 번째 소리라는 가내수공업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도 내놓게 되지. 그러면서 화제가 됐단 말이야. 이후 이들은 1999년 두 번째 앨범도 내놨는데 이 두 번째 앨범의 16번째 수록곡 MC가 바로 커빈의 곡이었어. 가만히 이렇게 조용해.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언젠 항상 그렇듯이 너희들도 또 다시 똑같은 얘기를 알게 들려주려 해. 이렇게 커빈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렸던 거지. 이후 커빈은 비니, MC 신건과 함께 힙합 그룹을 만드는데 이 그룹의 이름을 CBMS라고 짓는단 말이야. 이게 CBMS의 시발점이었지. 훗날 커빈은 이 CBMS라는 이름의 뜻이 뭐 크리티컬 브레인 매스, 그러니까 비판적인 두뇌 집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애초에 커빈의 CB 그리고 덩어리의 매스, 그러니까 커빈과 덩어리들이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하지. 암튼 이렇게 출범했던 커빈과 덩어리들은 결국 커빈과 덩어리들 간의 불화로 커빈 혼자 남게 돼. 그런데 당시 커빈은 힙합 그룹을 결성해서 크림 레코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갈등에 불이 떨어졌던 거야.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김디지에게 랩 좀 치는 애들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그런데 이때 최자와 개코는 KOD라는 그룹으로 근근히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원래 KOD는 6점, 제이슨, 그리고 최자와 개코 이렇게 4인조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 6점과 제이슨이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남은 최자와 개코가 겨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어. 이 최자와 개코가 마침 김디지에게 어디 괜찮은 레이블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디지는 커빈이 딱 생각이 났던 거지. 김디지는 그들에게 커빈의 연락처를 건넸고 그렇게 커빈과 최자, 개코가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CBMS가 탄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보단 둘보단 셋이 같이 뭉쳐서 CBMS가 됐던 거지. 혼자보다 둘보다는 셋, 여기 셋이 같이 뭉쳐서 CBMS. 이렇게 결성된 CBMS는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0 대한민국 천리안 버전을 통해서 정식 데뷔하게 되는데 이때 2000 대한민국에 수록되었던 노래가 바로 나침반이었어. 이 노래는 비장한 무드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가사가 특징이었거든. 그러니까 CBMS라는 그룹 이름의 뜻이 크리티컬 브레인 매스라는 그들의 주장을 의심도 없이 믿어버렸던 거야. 암튼 그들의 데뷔는 힙합 애호가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야.
더 진실한 인간이 되길 원해 삶이 삼아는 가치가 있길 바래. 이후 2000년 9월 이들의 1집 앨범 매스미디아가 발매되면서 2000 대한민국에서 공개했던 나침반을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이어갔어. 이 나침반은 정말 좋았지만 솔직히 폭넓게 좋은 반응을 얻기엔 어려운 노래였지. 그러니까 매니아층에게는 확실히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힙합 음악이 생소한 또는 나침반같이 비장한 분위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는 어려웠던 거야. 그렇게 타이틀곡 활동을 마친 CBMS는 쉐릴린의 명곡 가투비디어를 샘플링한 노래 진짜로 후속곡 활동을 이어가지. CBMS의 1집은 커빈과 이윤상이 프로듀싱한 앨범이었거든. 이윤상 이 양반이 스티브 유, 구피, 잭스키스, 부가킹즈 등등의 앨범의 작곡 및 프로듀싱을 했던 분이면서 에코의 비주얼 센터 신지선 누님의 남편이시다 이 말이야. 성공하신 분이지. 성공하신 분이야. 암튼 이 양반이 CBMS 앨범 제작 당시 앨범에 뜰 법한 노래 한 곡은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는 노래를 수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 멤버들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진짜라는 곡을 수록하게 됐던 거야. 이 진짜는 신지선이 피처링한 노래였어. 그렇지, 바로 그 에코의 신지선 누나였던 거야. 역시나 미래를 내다봤던 이윤상의 해안이 제대로 통했고 진짜가 인기를 끌면서 CBMS는 대중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단 말이야. 이윤상 이분이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노래 90년대 최고의 명곡 중 한 곡인 로드파이터를 작곡한 양반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지. 하지만 신지선 누나의 남편인 게 더 대단한 것 같긴 해. 내가 이 당시 이 앨범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최자가 랩을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사람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랩을 하나 싶었던 거지. 앞서 말했듯이 그 전까지 언더씬에서 랩하는 애들 노래 들어보면 솔직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졌었거든. 그런데 최자 랩을 딱 듣는 순간 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전혀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랬던 최자는 점점 랩 실력이 조금씩 신압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고. 마치 남극의 빙산 마냥 시간이 갈수록 살살 녹아서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랄까. 아님 왁구와 반비례하는 건 아닐까 뭐 그딴 생각도 드는데 CBMS 시절에 얘네 공연에 갔었거든. 진짜 왁구가 살벌하더라고. 반면에 랩은 또 기가 막혔단 말이야. 그런데 살도 빼고 왁구가 점점 봐줄만해질수록 랩은 점점 이상해지더라 이거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암튼 이렇게 CBMS는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잡으면서 1집 활동을 마치게 되지. 이들의 1집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CBMS와 3534 윤희중 간의 디스전이었지. CBMS가 1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윤희중에게 피처링을 부탁했거든. 윤희중은 비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비트를 만들어서 피처링을 부탁했는데 윤희중은 또 거절을 했던 거지. 이에 양심을 품은 CBMS는 그들의 1집 수록곡 무브먼트2에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3534 윤희중을 디스해. 나를 지켜 만들어 높이 띄워 Fuck 354 어차피 넌 좋댔어 네 여자친구 어젯밤 내가 땄어 먹었어 fucking 조로 새끼 닥쳐 거저. 그런데 이게 가사가 솔직히 좀 1차원적이고 저질스러웠단 말이야. 여기에 윤희중은 자신의 2집 수록곡 와수로 반격을 하는데 이게 진짜 아주 고급스러웠단 말이야. 연애 경이런 호수 그곳에 침을 뱉는 넌 자칭 랩핑의 고수 왜셀 수도 없이 많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수면을 좌우로 어지럽혀 그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게 설쳐도 그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게 덤벼도 난 나만의 모습으로 노래 부르네. 욕 한마디, 상스러운 단어 하나 없이 우아하게 그들을 디스하지. 결국 이 디스전은 3534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돼. 하지만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CBMS와 무브먼트가 당시의 힙합 대세였기 때문에 결국 진짜 승자는 그들일지도 모르겠네. 사실 피처링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디스를 하는 것도 별로고 그걸 원색적이고 1차원적으로 쌍욕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진짜 별로야. 돌이켜보면 이때 CBMS는 참 거칠고 과격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친 면이 그들 음악의 원천이 아니었나 뭐 그딴 생각도 해본다 이거지. 이어서 1년 후인 2001년 CBMS는 2집 매스메릭스를 들고 돌아오는데 이 앨범에서 그들은 1집에 비해서 성숙하고 완성도 있는 음악을 보여준단 말이야. 1집에선 다소 비장하고 심각했다면 2집은 보다 흥겹고 밝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은 그런 앨범이었어.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타이틀곡 휘파람부터 시작해서 버릴 노래가 한 곡도 없었는데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행진에서부터 힙합 다스베이더를 자처하면서 그들의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타이틀곡 휘파람에선 음악에 대한
대한 사랑을 고백했지. 그리고 영플레이모빌 CM송을 차용한 CBMS는 내 친구에 이어서 무브먼트의 단체곡 무브먼트 3 그리고 이상은이 피처링한 흔적까지 진짜 수록곡들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때 당시 내가 한창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에 빠져서 보드 타러 서울 시내 여기저기를 헤매어 다녔을 때였는데 그때 항상 CBMS 2집을 들으면서 다녔지. 지금도 이 앨범을 들으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헤매 다녔던 그때의 그 공기, 냄새, 분위기가 생생히 떠오른단 말이야. 어느덧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휘파람에 피처링했던 에즈원의 이민은 고인이 되셨고 CBMS는 내 친구를 외쳤던 그 꼬마들은 이미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거고 그런 단상들이 막 스쳐가는구만. 그땐 몰랐는데 요즘에 CBMS는 내 친구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 이 가사가 특히 꽂히더라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모두 다 인간답게 그래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들 그걸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 근데 이 파트를 부른 게 커빈이라니 이거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커빈도 인간답게 했어야지. 암튼 이 CBMS의 이 집은 한국 힙합 명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 앨범 중 하나로 꼽기도 해. 이렇게 1집에 이어 2집까지 성공을 거뒀던 CBMS는 이제 힙합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는데 이런 기대 속에서 2003년 그들은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던 거야. 그런데 이 앨범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무슨 반반 치킨 마냥 신곡 반 리믹스곡 반 들어있는 앨범이었는데 거기다가 코빈 목소리도 들어간 노래가 별로 없는 거야. 난 당시 이게 무슨 3집 앨범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노양심 플레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3집 앨범은 2.5집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앨범 준비 중에 VIP 사건이 일어나면서 팀이 아사리판이 나면서 원래 크림 레코드와 계약할 때 정규 앨범 3장을 내기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2.5집에 3집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내놨다는 거지. 이렇게 세상에 나온 3집은 그들의 마지막 앨범이 되었던 거야. 나에게 CBMS는 조화로운 그룹이었거든. 그러니까 개코의 하이톤, 커빈의 로우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화를 완성시키는 최자, 그 3명의 하모니는 정말 환상이었는데 그건 음악 안에서만 조화로웠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 이들은 음악적 견해차로 해체했다고 했고 당시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하지만 알고 보니 VIP 사건으로 CBMS가 해체를 했던 거지. 이 VIP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커빈 사건인데 커빈이 언뜻 귀빈 같아 보이잖아. 귀빈이 뭐야? VIP. 그래서 커빈 사건을 돌려서 VIP 사건이라 불렀던 거지. CBMS의 자금 관리는 리더인 커빈이 맡고 있었거든. 그런데 커빈은 팀 동료인 최자와 개코가 만든 노래를 자기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해서 저작권료를 슈킹 쳤고 팀의 공동자금을 지 마음대로 유용하면서 팀이 파토가 났던 거야. 거기다가 에픽하이와 TVNY의 앨범 제작비까지 슈킹을 치면서 이들의 앨범 발매가 연기되는 사건까지 있었고 훗날 에픽하이는 그들의 이 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유명한 사건, VIP 사건. 그 사람이랑 그 팀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빚지고 앨범 못 내고 커빈은 이렇게 슈킹 친 돈을 다 어떤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더라. 그 여자가 10분 안에 남자를 다 꼬시는 그런 사람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어. 암튼 이렇게 혼자보단 둘보단 셋이었던 CBMS는 그렇게 짧은 활동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 VIP 사건으로 최자와 개코는 4천만 원이란 빚이 생겼는데 이를 갑엔터테인먼트에서 갚아줬고 이 회사로 옮기면서 다이나믹 듀오로 활동을 해서 이들은 다시 그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듀 시절보다 CBMS 시절의 그들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최자의 랩은 CBMS 시절이 훨씬 나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이 센스가 최자 보고 랩 퇴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통쾌하든지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났었다 이거야. 물론 이건 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박시 여러분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CBMS를 만들었고 또 없애버린 장본인 커빈은 어떻게 됐느냐. CBMS 해체 이후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고 2012년 빌리 엔젤이란 디저트 브랜드를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야. 부디 회사는 인간답게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이번 시간엔 힙합이 간지였던 시절 가장 간지났던 그룹 CB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난 그 당시 최자가 좋았고 커빈도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커빈은 그 짓을 하고 힙합씬을 떠나버렸고 최자는 암튼 뭐 그렇다네. 지금도 가끔 종종 때때로 CBMS 노래를 꺼내 듣곤 하는데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 시절의 나도 그립고 그들도 그립고
뭐 그렇다네. 나는 그때가 나 어린 시절 그때가 모든 걸 잊고 그리고 또 뒤놀 수 있던 그때가 날 사랑한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